네, 안녕하십니까. 레알신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크로스텝 보고서입니다. 지금 결과물의 아래 지금 보이실 건데요.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좌측편에 왼쪽 편에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볼 거고요. 파워 쿼리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로축에는 지역, 가로축에는 과일명이 들어가고 가운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건데요. 자료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이런 크로스텝 보고서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오늘 다뤄볼 그 자료는 오른쪽에 보시는 형태의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형태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명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그리고 월에 대한 정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위에 크로스텝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파워쿼리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엑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둘 다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함수하고 기능은요. 함수는 총 11개? 네, 11개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함수는 sumifs입니다. 이게 키값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값은 indirect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offset, cell, 또 address 함수들이 또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함수들은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함수들일 겁니다. 자, 이런 함수들과 그리고 기능으로는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 볼 거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쿼리, 피벗 테이블, 슬라이서 이런 기능들도 사용을 할 겁니다.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보고서를 만들 때는 핵심은 요겁니다. 지금 sumif s 안에 함수 지금 여기 보시면 P8번 셀이라는 주소값이 있는데요. 이 주소값에 해당되는 값이 변경되면 당월의 금액, 해당 월이 예를 들어서 8월이다, 7월이다. 그럼 당월의 금액, 그리고 누적이다. 그러면 1월부터 해당되는 월까지의 누적 금액, 또는 분기, 반기, 또는 연 합계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단순히 P8번 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P8번 셀의 값은 유효성 검사나 또는 스핀 단추를 눌러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변경되면서 수식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해당되는 정보, 연합계든 반기든 누적이든 당월이든 이렇게 끌고 올 겁니다. 네, 그걸 유심히 좀 보시면 다른 형태의 보고서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엑셀 템플릿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 쿼리도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준비된 엑셀 파일부터 열고요. 네, 연습 파일입니다. 먼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작업을 해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엑셀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 쿼리는요, 제가 쓰고 있는 MS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메뉴에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파일에서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이 통합 문서는 지금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이 엑셀 파일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네,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누르시면 네, 창이 뜰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시트가 보시면 데이터 시트와 시트 1이 있는데 제가 작업할 데이터는 데이터 시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만 선택을 하고 데이터 변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 쿼리 화면으로 변환이 되면서 엑셀에서 보여줬던 데이터가 파워 쿼리 화면으로 전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이 쿼리의 속성을, 이름을 미리 바꾸겠습니다. 쿼리 데이터, 네, 이렇게 바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지역 정보, 과일 정보, 그리고 월별 판매 수량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역 정보는 여기 있고요. 월별 수량 정보는 칼럼 3번부터 뒤쪽으로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과일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칼럼 1번에 있는데
오렌지 밑으로 또 넣을 값, 밑으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 또 데이터 없고, 귤 데이터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란에는 오렌지 밑에 있는 빈 공란은 다 오렌지로, 사과 밑에 있는 이 빈 공란은 다 사과로, 귤 밑에 있는 빈 공란들은 귤로 이렇게 채워 넣을 겁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칼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채우기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바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번에는 아래로 채워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1번부터 3번까지 행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행 1번부터 3번까지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상위행 제거 클릭을 하시고요. 총 1번부터 3번까지 3개의 행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누르고 나니까 1번 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더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헤더 값 칼럼 1, 2, 3, 4 이거를 대신해서 지역, 월 정보들을 헤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올리는 거는 메뉴에 변환에 가시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겠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행에 있던 값이 헤더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칼럼 1번 오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칼럼은 칼럼명이 1.오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과일명으로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네, 과일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과일명 앞에 숫자 점 스페이스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과일명만 정확하게 추출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방법은 메뉴 칼럼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메뉴 변환에 가셔서 추출, 중간쯤에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출, 그리고 지금은 구분 기호 뒤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내겠답니다. 그래서 구분 기호는 빈 공란으로 넣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자, 구분 기호 뒤 텍스트를 가져오겠다. 구분 기호는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스페이스바 뒤에 있는 글자들만 지금 추출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대충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자료들이 지금 보입니다. 뭐 합계, 또 중간에 널 값도 있고요. 지역 값도 있고요. 이런 값들은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칼럼에서 필터링을 해주겠습니다. 필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널 값을 제거해주고 지역 값, 합계 값을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과일명, 지역명, 그리고 월별, 판매 수량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어디까지 갔나요? 네네네. 너무 멀리 갔네요. 네,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불필요한 자료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칼럼 12월까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뒤에 데이터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명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스크롤바를 조금 옮기셔가지고 12월이 보일 때까지 옮기셔서 Shift 키를 누르고 12월 칼럼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선택된 칼럼들은 녹색 계열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지금 선택된 열이 아닌 다른 열들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제가 선택된 열들만 정확하게 남아있고 나머지 열들은 다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지금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이 칼럼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행 방향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걸 파워 쿼리에서는 피벗 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벗 해제를 해볼 건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피벗 해제를 할 거니까 피벗 해제하지 않을 데이터를 먼저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명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역이라는 칼럼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밑에서 세 번째 다른 열 피벗 해제. 지금 선택된 열이 아닌 다른 열들을 피벗 해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칼럼 방향으로 나열이 되어 있던 데이터가 지금 현재 화면에처럼 특성과 값이라는 칼럼의 특성에는 월 정보, 헤더의 정보였죠. 그리고 값의 헤더 아래에 있던 월
헤더 아래에 있던 정보들이 지금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특성은 제가 칼럼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명칭을 바꿔주겠습니다. 월로 바꿀 거고요. 근데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값을 바꿀 거니까 바꾸는 김에 같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값은요, 수량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량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월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2020년 지역별 과일 판매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0이라는 연도와 월과 일자 정보를 이용해서 날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월이라는 칼럼에 있는 이 1월부터 12월까지인 이 정보들은 숫자가 아니고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사용됐을 때는 엑셀에서 마치 밸류 함수를 뿌려주는 것처럼 오류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월 숫자 뒤에 있는 월 텍스트를 다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텍스트 월을 다 제거를 해줄 건데요. 아까 과일명의 명칭들을 정리했던 것처럼 먼저 칼럼을 선택을 하시고 변환, 추출, 이번에는 반대로 구분 기호 앞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분 기호는 월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숫자만, 월 앞에 있는 숫자만 남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과일명과 지역은 저희가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미 과일명은 ABC로 해서 텍스트로 바뀌어져 있고요. 지역은 ABC 1, 2, 3으로 해서 숫자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형식을 텍스트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형식 변경 텍스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월과 수량은요 동시에 형식을 10진수로 제가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 1.2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들어진 월 정보와 연도 정보 그리고 일 정보를 이용해서 날짜 칼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추가를 할 때는 메뉴에 열 추가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열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자, 새롭게 만들어질 열의 이름은요 날짜로 하겠습니다. 날짜.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쓸 건데요. 함수 m코드 함수를 쓸 겁니다. 파워코리에서는 m코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는 엑셀에서는 저희가 DATE, 데이트 함수를 쓰죠. 그리고 인수는 연도, 월, 일, 세 개의 인수를 사용합니다. m코드에서도 동일합니다. 함수 이름은 데이트이고요. 다만 앞에 샵이 붙습니다. 그리고 영문은 전부 다 무조건 소문자여야만 됩니다. 자, 샵 데이트 했고요. 연도는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2020년, 콤마, 월 정보는요, 여기 칼럼에 월 정보 칼럼을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일 정보는요, 그냥 숫자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 2020년 2월 1일, 그렇게 해서 12개월치의 날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보셨죠? 날짜가 들어왔고요. 자,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 형식이 ABC 1, 2, 3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칼럼을. 그래서 이 버튼, 아까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형식 변경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버튼, ABC 1, 2, 3, 요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날짜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날짜 칼럼을 수량 앞에다가 위치시키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그리고 월 정보는 제가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중복된 정보이니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를 엑셀로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요, 홈 버튼에서 닫기 및 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폴트로 연결 전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표로 가져가기 위해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엑셀 파워쿼리 화면이 닫히면서 엑셀로 넘어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인 세팅을 연결만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로드하겠다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네,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정리됐던 자료가 이렇게 로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간단하잖아요. 피벗 테이블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메뉴에 삽입 피벗 테이블, 네, 테이블 및 범위에서 라고 하고요. 기존 워크시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크시트, 네, 빈 영역에다가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과일명을 열 정보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지역을 행 정보에다가, 그리고 수량을 값 필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럼 네,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코마만 제가 찍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컨트롤 숫자 1 눌러서 네, 표시 형식에서 숫자 10천 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보호 붙여주고 붉은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네, 1년치를 전부 다 지금 다 모아놓은 건데요. 단 여기서 1년치를 다 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특정한 월 정보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특정 월부터 특정 월까지 보여주세요. 아니면 1월부터 누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니면 반기별로 보여주세요. 분기별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아니면 전체를 보여주세요. 지금처럼.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하나만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작업하실 때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메뉴에 가셔서 분석에 가셔서 슬라이스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그 중에서 날짜라는 필드만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 정보가 이렇게 슬라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정보를 하시면 네, 숫자가 바뀌었죠. 방금 네, 20 몇만이었는데 11만 3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5월 6월만 하겠다.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날짜가 연도, 월 이렇게 있으니까 좀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도와 월 정보만 남기고 뒤에 일자 정보는 지워 보겠습니다. 그 지우는 거는 어디서 하느냐면 로 데이터에서 지금 날짜 칼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날짜 칼럼의 서식을 변경을 해서 이 슬라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날짜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저처럼 지금 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경계에 잘 갖다 대시면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럴 때 클릭하시면 지금 날짜 칼럼 전체가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서요.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가서 형식에서 네, 여기에 지금 YYYY-MM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D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에 결과값이 보이는데요. 연도와 월 정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테이블에서 날짜 정보가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도와 월 정보로만. 그런데 여전히 피벗 테이블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의 슬라이스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는 바뀌었지만 이 피벗 테이블은 아직 새로 고침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새로 고침 해주시면 날짜 정보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날짜 슬라이스가 이게 쭉 아래쪽으로 12개가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좀 길어 보이는데요. 슬라이스 설정에서 3개씩 분기별로 잘라 보겠습니다. 열의 개수를 3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펼쳐져 있던 게 3개의 4 곱하기 3 행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엑셀 함수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가서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파워쿼리에서는 이 과일명을 아래로 채워넣기 해서 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엑셀에서는 그렇게 아래로 채워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처럼 만들어지려면 일단 날짜 정보는 이렇게 아래로는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그대로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일명은
여기 B 칼럼에 있죠. 요걸 좀 이용을 할 거고요. 지역명은 C 칼럼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일명과 지역명과 월정보 그리고 수량정보 이 네 가지 정보를 사용할 건데 먼저 과일 정보부터 조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제가 과일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함수가 alien 함수, find 함수, 그리고 써놓지 않았는데 write 함수를 쓸 겁니다. alien 함수를 쓰는 이유는 전체 글자를 인식을 하고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빈 공란의 위치를 읽어서요. 빈 공란이 오렌지 같으면 빈 공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란의 위치 뒤쪽에 있는 글자들만 다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alien len 함수와 find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alien 먼저 써보면요. alien 그리고 이 전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B 4번 그러면 6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find 함수는요. find 네, 빈 공간을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네, 여기에서 B 4번에서. 그리고 여기 스타트 넘버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처음부터 할 거니까요. 네, 그리고 3이고요. 그러면 과일명에 대한 글자 수는요. 600이 3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글자가 될 거고요. 그럼 과일명은요. write 함수를 쓰면 되죠. write 함수 네, 이 B 4번에서 몇 개의 글자를요? 3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세요. 네, 이렇게 하면 과일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제가 쭉 데이터를 확장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확장을 해보면요. 뭐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범위를 블럭을 설정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D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과일명이 존재하는 행에서는 정확하게 값을 가져왔지만 그렇지 않은 행들에서는 다 밸류입니다. 왜 밸류겠습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find 여기서 에러가 뿌리니까 뒤에는 자동으로 에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렌지 밑에 있는 밸류 값들은 오렌지로, 사과 밑에 있는 밸류 값들은 사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if error를 쓰겠습니다. if error라고 하고요. 괄호 열고 if 에러인 경우에는요. 에러가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가 그대로 가져오고 에러인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주시면 네, 5가 빠졌네요. 네, 5가 빠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오렌지이지만 더블 클릭해서 확장을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렌지 밑에 있던 밸류는 전부 다 오렌지로, 사과 밑에 있던 밸류는 다 사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B 칼럼에 있던 불명확했던 이 과일 정보가 W 칼럼에 명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 놓고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 해서 네, 연습 파일 연습이라고 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시트 1에 가서 여기다가 제가 크로스텝 보고서에 양식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일명부터 먼저 좀 가지고 올 거고요. 과일명을 그냥 제가 여기다가 쭉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쪽에다 갖다 붙여 놓고요. 그리고 지역명은 여기 있네요. B, C 칼럼에 있네요. 여기서부터 맨 아래쪽까지 카피 네, 와서요. 다시 여기다 붙여 놓고요. 자, 붙여 놓고 그 다음 할 작업은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명부터 해볼까요? 자, 먼저 블록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 메뉴에 데이터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열 I, 지금 I 칼럼 제가 선택한 범위에서 중복을 제거하겠다.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일명부터 오렌지, 사과, 귤 복선해서 중복된 걸 다 제거하고 하나씩만 남겨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네, 그대로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중복된 항목이 다 제거가 됐고요. 네, 필요 없는 거 합계와 빈 공간 없애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컨트롤 X 합계에다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지우고요. 그리고 과일명은 오렌지부터 복숭아까지 카피해서 여기다가 C
3번 셀에다가 그냥 붙여넣을 건데, 그냥 붙여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C3번 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에 붙여넣기, 네, 행위를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크로스탭, 세로축에는 지역명, 가로축에는 과일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요란 B3번 셀에는 아래쪽으로는 지역, 오른쪽으로는 가로 쪽으로는 과일명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Alt 탭, 지금 스페이스 커서가 지금 지역 앞에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lt 엔터 키를 입력을 하시고 다시 위로 한 칸 올라가신 상태에서 여기서 과일명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과일명을 조금 뒤로 밀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한 3번, 4번, 4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안 되네요. 5, 6, 7, 8, 9, 10.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과일명, 아래쪽으로는 지역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컨트롤 B3번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서 테두리 가셔서 네, 요 영역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사선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윤곽선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머지 셀들도 다 윤곽선으로 넣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컨트롤 숫자 1 누르셔 가지고요. 윤곽선 그리고 안쪽 다 채워서 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 버튼에 여기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워낙 제 손에 익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합계,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합계 카피해서 네, 여기도 아래쪽에도 넣고요. 자, 그리고 이 합계는 네, 이렇게 해줄 거고요. 카피 엔터. 그 다음에 행방향으로요. 이게 행방향입니까? 네, 이렇게도 네,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 서식을 숫자를 조금 콤마를 찍어줄 겁니다. 숫자를 콤마를 찍어주고 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일 경우는 없겠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겠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크로스탭 형태의 양식만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먼저 만들었고요. 자, 컨트롤 S 저장을 먼저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용될 함수가 SUMIFS입니다. 써보겠습니다. SUMIFS는요, 중요한 인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sum 더하기 할 레인지, 그리고 if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레인지, 그리고 조건, 검색할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인수인데요. 조건들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 1, criteria 1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2, criteria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um range를 제가 데이터에 가서 우선 P 열에 있는 지금 합계, 연도별 합계 2020년 전체 합계를 가져와 볼 건데요. 지금은 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펑션 F4 눌러서 절대치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콤마, 그리고 지역 C 칼럼 전체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펑션 F4 콤마, 찾을 값은요 어디 있냐면 네, 여기 있죠. 여기서 혼합 참조를 쓸 건데요. 열은 고정을 하고 행은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다시 이번에는 과일명을 찾을 건데요. 과일명은 어디 있냐면 W 칼럼에 있습니다. 역시 F4 고정을 하고요. 콤마, 과일명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네, 여기서 F4를 한 번, 두 번. 네, 열은 오픈하고 행은 고정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수식을 카피를 해서 그냥 확장을 하셔도 혼합 참조를 잘 썼기 때문에 동일한 수식이 다 먹혀서 제대로 수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숫자를 보시면 23만 1042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크로스탭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보시면 아까 그 쿼리를 이용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월 정보들을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바로바로 바뀌었는데 여기 엑셀 함수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P열, 데이터 시트의 P열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연 전체 합계밖에는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 특정한 월의 값을 가져와라. 그럼 이걸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P 값을. 그렇죠? 아니면 뭐 누적을 구해달라. 아니면 분기별로 구해달라. 그걸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게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에 가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 여기 당월부터 연 합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숫자를 채워볼 겁니다. 여기 앞에 true, false는 뭐냐면요. true, false는 뭐냐면 여기 당월부터 연 합계까지의 숫자를 구해줄 때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금 칼럼 5번, 칼럼이 아니군요. 행 5번, 행 5번 해당이 없네요. 네, 행 15번, 16번, 그리고 합계 이런 행들은 굳이 이 값들을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거를 걸러주기 위해서 미리 true, false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필요한 영역들만 제가 지금 블로킹하는 요 영역들만 true 값이 뜨게끔 먼저 한번 조정을 해 볼 건데요.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키 값을 잘 보니까 잘 관찰해 보시면 지역, 합계, 그리고 빈 공간들, 그쵸? 그리고 나머지 지역명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글자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명들은 3개 이상입니다. 무조건. 그죠?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인 것 같네요. 스페이스바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역이나 합계는 2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이니까. 그럼 여기서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 수가 몇 글자보다 적으면요, 크면요, 3글자보다 크면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건 전부 다 true 값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false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false 이렇게 보시면 네, 색칠되지 않은 것들은 다 false 값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월부터 이제 차례차례 해볼 건데 당월은 어떻게 구할 거냐? 오프셋 함수를 쓸 겁니다. 자, 먼저 당월을 제가 여기서 12월이 아니고요. 8월로 해보겠습니다. 8월로 입력을 했고요. 이 숫자 8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요. 연결했습니다. 네, 수식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요. 이 정보를 여기 당월에 사용이 되게끔 해서 8월 달에 정보를 불러올 건데 사용될 함수가 뭐냐면 오프셋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오프셋인데요. 오프셋은 뭐냐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제가 여기다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C6번이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점을 에서 출발을 해서 행방향으로 몇 칸을 움직일 거냐. 8월이니까 지금 6번 행에 8월을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행방향으로는 기준점으로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행방향으로는 0, 움직이지 마세요. 열방향으로는요, 8월까지 가려면 몇 번 가는지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네. 8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월 정보 8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프셋 써보겠습니다. 오프셋 괄호 열고요. 네, 기준점인데 여기서 제가 혼합참조를 쓰겠습니다. 열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열이 움직여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을 고정하고 행은 오픈시켰고요. 왜냐? 아래는 카피를 떠야 되니까요. 그리고 콤마 행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 값은 빵입니다. 그리고 열 값은요. 열 방향으로는 8칸 움직여라. 네, 여기서 고정하겠습니다. 완전히 절대 참조로 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815가 나왔습니다. 8월 달의 값이 815일까요? 네, 815가 맞습니다. 아래로 긁어볼까요? 긁어보면 네, 771 맞죠? 네,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요 앞에 Y 칼럼에 있는 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f를 쓰겠습니다. if 네, true면 네, 오프셋 결과값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 0 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장, 여기까지만 확장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죠? true까지는 값이 나오고 false는 다 0이고. 그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당월은 구했는데 누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누적은요, 지금 8월 때까지 누적을 구한다면 sum 이렇게 하시겠죠? sum 1월부터 8월까지. 그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려면 sum의 인수를 보시면 from to입니다. from to. 그래서 number 1 from, number 2 네, to. 네, 발음 좀 차이가 없네요. 자, 그래서 출발하는 출발점인 D6, D6번 셀을 제가 이렇게 고정하겠습니다. 열은 고정을 하고 행은 오픈을 시켰고요. 그리고 뒤에 K6번 셀은요, 여기 오프셋 사용했던 요 수식을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요. 네, 여기다가 K6번 대신 갖다 넣겠습니다. 이게 sum과 offset을 조인을 하면요, 이렇게 누적 값을 구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엔터 하시면 네, 맞죠?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답이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네, 아래로도 이렇게 확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if를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그죠? 왜냐? 네, 요 값들은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합계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요거는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여기 앞쪽에 쓰였던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네, 여기서 해야겠네요. 맨 첫 번째 줄 여기서 카피, 네, 이퀄 지우고 붙여넣고 맨 뒤에 가서 콤마 0 괄호 닫고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네,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요. 밑에 이따가 같이 확장해 줄 겁니다. 자, 1분기는요. 자, 1분기는 그냥 하겠습니다. 뭐 수식을 따로 걸지 않고요. 1, 2, 3 이렇게 더 할 거고요. 2분기는요. 2분기는 여기도 오프셋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7, 8, 9. 그죠? 그 다음에 4분기는요. 4분기는 10, 11, 12.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요. 네, 1분기, 2분기 다 하면 될 거고요. 하반기는 네, 3분기, 4분기 다 하고 연합계는 상하반기 둘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요. 아까 썼던 if 요거를 덮어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true일 경우에만 구하도록. 그래서 equal 네, 구해주고 콤마 0 괄호 닫고 엔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콤마 0 괄호 닫고 다시 3분기도 네, 붙여놓고 네, 콤마 0 괄호 닫고 마지막입니다. 4분기 네, 붙여놓고 콤마 0 괄호 닫고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다 수식을 확장을 하면요. 자,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당월부터 연 합계까지 정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까 처음 sumif 했을 쓸 때는 이 P열의 값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당월인 경우에는 Z열, 누적일 경우에는 AA열, 그렇죠? 상반기인 경우에는 AF열을 가져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의 정보를 Z부터 AH까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수식을 적용해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제 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데 뭘 기준으로 만들어낼 거냐면요. 여기 누적이라고 되어 있는 요 구분값을 기준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구분값의 누적을 지금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당월부터 시작해서 연 합계까지 요 데이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이 아니고 목록, 그리고 이 버튼 원본을 클릭을 하셔서 데이터 시트에 가셔서 당월부터 연 합계까지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채울 수 있는 버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3분기 이렇게 클릭하면 3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요? 3분기니까 요 AD라는 칼럼 정보, 주소 정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거기에 출발점은 이 기준점이 되는데요. 기준점은 매치 함수를 쓸 겁니다. 매치
제가 매치 함수를 썼네요. 여기서 매치를 제가 지워버렸는데, 네, 매치, 네, 요 3분기라고 되어 있는 K 5번 셀을 3번 셀을 고정을 하고요. 이 친구를 어디서 찾느냐? 데이터 시트에서 5번 행 전체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행을 고정을 했습니다. 주소를. 그리고 콤마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단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다른 영역에서 만약에 여기에 또 당홀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쪽에도 당홀이 있고 뒤에도 당홀이 있으면 앞쪽에 있는 당홀을 먼저 끌고 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만약에 당홀로 바꾸게 되면요, 네, 18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 18이냐? 여기가 아마 R 값이 18이 될 겁니다. 엔터 입력해 보면 맞죠? 18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중간에 동일한 내용을 갖는 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합계가 아니고 연합계라고 제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당월 기준으로는 26번 칼럼이 되는 겁니다. 26번 칼럼이 네, Z 칼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Z라는 정보를 뽑아올 거냐? 연령보를 뽑아올 건데요. 여기서는 어드레스 함수를 쓸 겁니다. 어드레스 함수를 쓸 거고요. 네, 어드레스 함수를 끄고 행정보는 1. 왜 1을 쓰냐면 숫자 1. 이따가 밑에서 알파벳 정보만 뽑아내기 위해서 len 함수에서 숫자 1을 빼줄 겁니다. 그때 1을 빼주기 위해서 여기서 1을 넣은 겁니다. 왜? 숫자 1의 개수가 1이니까요. 네.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로 값은 1을 줬고요. 로 값은 1을 줬고요. 칼럼 값은 26을 줬습니다. 그리고 참조의 형태는 상대 참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그러면 Z 값이죠. 제가 여기서 이번엔 조금 알파벳을 Z 이후에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는 필요한 게 AF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필요한 정보는 AF를 잘라 오는 겁니다. 그걸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자르기 위해서 len 함수를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en의 결과값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빼기 1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두 글자만 긁어 올 겁니다. 어디서? 왼쪽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열 정보를 만들 때 어드레스 함수를 쓸 때 행의 정보를 1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보를 그대로 쓸 건데요. left 괄호 열고요. 네, 요 AF1 선택을 하시고 콤마 괄호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F만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range 2 정보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네요. 요거를 네, 여기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큐에 다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한 번 더 써서요. 열 주소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뭐냐면 sumif s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p, 지금 절대값 p, 절대값 p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다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한 거는 p 콜론 p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af 콜론 af, 네, af 콜론 af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함수를 써서요. 네, af를 선택을 하시고 %, 그리고 큰 따옴표 콜론 큰 따옴표 n% 다시 af.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 부분이. 자,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상반기가 아니라 연합계로 바꾸면 네,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면 sumif s에서 요 주소 sum range에서 앞에 느낌표 앞에 있는 시트명, 그리고 느낌표 뒤에는 만들어져 있는 요 정보 결합을 하면 최종적인 sum range의 텍스트 주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시트명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시트명은 그냥
지금 데이터 시트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시트명을 그냥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트명을 중간에 바꿔버린다. 그럼 또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걸 자동으로 시트명이 바뀌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게끔 함수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전 여기서 셀 함수를 쓸 겁니다. 셀 함수는 레퍼런스 지정해주는 그 셀의 정보를 뿌려주는데 그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저는 파일 네임을 쓸 겁니다.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오세요. 어떤 레퍼런스를요? 데이터 시트의 A1 셀. A1 셀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셀이어도 되는데 그냥 기준점으로 그냥 이제 A1 셀이라고 하고 펑션 F4에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주소와 엑셀 파일명 그리고 시트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트명은 어디에 있냐면 맨 끝에 스퀘어 브라켓 오른쪽 스퀘어 브라켓 뒤쪽이 지금 보시는 시트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저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먼저 이걸 제가 살짝 먼저 카피를 해두겠습니다. 카피 컨트롤 C 해두겠습니다. 사용할 거니까요. 먼저 fi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 스퀘어 브라켓의 위치를 찾겠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네, 찾으면 57번째 위치에 오른쪽 스퀘어 브라켓이 존재를 하네요. 그럼 전체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 전체 61네요. 그러면 61에서 57을 빼면 4개만 끌고 오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겠네요. 뭘 쓰면요? write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rite 함수를 쓰고요. 네, 아까 복사했던 걸 그대로 붙여놓고 그냥 저는 4 입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데이터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4 대신 이 61과 57을 만들어줬던 두 함수를 결합을 해서 그 결합된 걸 다시 가져와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붙여놓고 마이너스 엔터 4가 됐죠? 이 이퀄을 제외한 나머지만 카피 하시고 4 대신 붙여넣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그대로 제가 잘라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뭘 더 넣을 거냐면 느낌표를 넣겠습니다. 느낌표. 왜냐하면 느낌표를 기준으로 느낌표 앞에 거는 시트명, 느낌표 뒤에 거는 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넣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앰퍼샌드 큰 따옴표 느낌표 큰 따옴표 엔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진짜 셀 참조가 되는 셀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sum range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equal 시트명 and 열 주소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요걸 그대로 어디에다 쓰면 되냐면 요 안에다 쓰면 됩니다. 뭐랑 같이? indirect랑 같이. 자, 이 상태에서 요걸 고정하겠습니다. P9번이네요. 아까 거기서 P8번이었는데 P9번이고요. 고정.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indirect 아이고야. n이 빠졌네요. indirect 괄호 열고 네, 뒤에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수식 카피 네, 여기에 확장 이렇게 하시면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연합계. 그럼 제가 바꿔볼게요. 3분기 데이터 바뀌었죠. 자, 당월에 8월 달에 정보. 그죠? 8월까지의 누적. 그죠? 1분기, 2분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파워쿼리를 쓰지 않더라도 네, 월 정보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시트명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부터 해서 느낌표까지 D부터 느낌표까지 중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제가 이 시트명을 중간에 DATA인데 스페이스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엔터 쳤습니다. 시트명이 DA 스페이스바 TA 됐죠? 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에러가 떴습니다. 왜 에러가 떴느냐? 시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트명이 이렇게 쪼개지면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서 온전하게 시트명으로 다 인지를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시트명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넣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equal
시트에 가서 제가 아무 값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여기 값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equal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DA 스페이스바 TA 작은 따옴표 다음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깨진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트명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write 함수 앞에다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ampersand 해주셨고요. 했고요. 그리고 뒤에 느낌표 앞에 작은 따옴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레퍼런스 에러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시트명을 이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함수에서 사용을 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시트명, 느낌표, 그리고 셀 주소 이렇게 오는데요. 이 시트명은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그 시트명을 온전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마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그 시트명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수식이 먹힙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네,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보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꾸미는 건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준비됐던 자료로 다시 넘어가 보면 다 했나요?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색깔 칠한 거 말고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스핀 단추를 넣겠습니다. 뭐 여기에 그냥 바로 7, 8, 뭐 6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스핀 단추를 넣어서 이 숫자를 자동으로 변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스핀 단추는 어디 있냐면 메뉴에서 개발 도구. 만약에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면요, 이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메뉴 사용자 지정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에서 개발 도구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체크박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체크박스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삽입, 여기 양식 컨트롤에서 액티브 X 컨트롤이 아닙니다. 양식 컨트롤에서 요놈 스핀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컨트롤 서식 현재값은 지금 되어 있으니까 8 넣겠습니다. 최소값은 1월부터 최대값 12월까지 증분의 일식. 이 결과값은 어디에다 연결한다고요? 여기 지금 L3번 셀에다가 연결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변화가 없죠. 당연하죠. 현재값을 8로 했으니까. 자, 이걸 업 9월, 10월, 11월 왜 안 바뀌죠? 분기로 해놨군요. 제가. 자, 월 정보로 바꾼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당월로 바꾸고요. 자, 월을 바꾸면 당월에 해당되는 합계금액이 올라오고요. 누적으로 하면요, 1월부터 4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정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혹시 빠진 게 없나? 이것도 만들어 본 것 같고요. 빠짐없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생겼던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 쿼리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피벗 테이블을 크로스 탭 보고서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탭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된 함수는 이런 함수들이 사용이 됐고요.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금 시간이 몇 분이 흘렀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최소 40분, 50분 가까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긴 내용이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안에는 상당히 많은 유용한 기능들 또는 함수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눈에 익을 겁니다. 그리고 손이 익어야 됩니다. 자, 연습 예제 파일을 제가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따라 해보시고 숙달되시면 분명히 여기서 숙달된 기능들이 테크닉이 다른 데서 반드시 쓰입니다.
그러면 엑셀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